자, 오래간만입니다. 또 일주일 만에 인사드리네요. 자, 이번에 다룰 내용은 분봉 눌림목, 거래량과 캔들 활용법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투매 조심하는 법에 대해서 내용을 다뤘었는데요.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내용도 잘 들어주시면 분명 투자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제 주도주를 통해서 우리가 공략을 하게 되는데, 이 주도주를 돌파 매매가 아닌 안전하게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되었을 때 조심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조심하는 법을 어떻게 하면은, 즉 거래량과 캔들을 어떻게 좀 봐줘야 좀 확률 높게 올라가고 수익을 쟁취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일단 그림 파일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 파일을 보시면은 이 검정색 선이 주가입니다. 이 주도주가 이렇게 한 차례 이렇게 분봉 차트에서 상승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을 때 매수를 할 때는 직전의 지지점이라든지, 그죠? 이 직전 고점을 돌파했을 때 매수를 하거든요. 근데 이 직전의 지지점에서 매수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자리에서요.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저점을 찍고, 즉 직전의 지지점에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오는 것을 노리죠. 지지점이라고 예상되는 지점에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어떤 것을 원하죠. 실제로도 자, 이런 어떤 직전의 지지점에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 차례 먹다 보면은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다음에도 이러한 종목이 또 나오게 되었을 때도 직전의 지지점에서 매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꼭 반등이 나오리라는 법은 없죠.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은 주가가 오히려 이렇게 하락을 해버리는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직전의 지지점을 이탈하고 더 투매가 나오는 경우, 더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자, 이때서부터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은 주가가 다시 내가 매수했던 평균 단가 부근까지는 올라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생각을 하게 되겠죠? 좀만 더 보자. 그죠? 여기서 매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지지점 부근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 한번 더 보자, 올라가겠지 라고 생각을 하죠.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 그래서 다음 그림을 또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내 평균 단가 부근까지 올라가고 더 이상 안 올라가고 오히려 이렇게 하락이 나오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런 그림 많이 보셨을 거고 많이 경험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요런 경우 사실상 이렇게 흘러버리게 된다면 선택을 해야죠. 손절을 하든가 아니면 분할 매수를 하던가 아니면 그냥 방치를 하던가, 자, 이렇게 결정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했다고 반등이 그래도 나오겠지 하면서 분할로 매수를 하게 돼 버립니다. 이러한 경우요. 그죠? 매수를 하고 매수를 하고. 자,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좋은데 만약에 반등이 나오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좋지 않은 경우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면 자, 여기서부터 매매가 꼬이게 됩니다. 만약에 손절을 하게 되었을 때 큰 손실 금액이 발생해서 마인드가 꼬여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큰 손실 금액을 메꾸기 위해서 무리하게 다시 또 단타 매매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계좌가 더욱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눌림목 단타 매매를 할 때는 분할 매수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 매수를 하게 될 때는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선택, 매수를 하는 선택보다는 언젠가 한 번 걸리면 계좌가 높기 때문에 그냥 손절하는 게 더 좋습니다. 손절하고 날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무서운 경우죠. 그죠? 손절하고 날아가는 경우.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다시 사면 돼요. 다시 매수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우리가 주도주 눌림목을 공략을 할 때에는 대체로 우리가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지지점을 예측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캔들 상에서 나오는 이 캔들과 거래량을 보고 매수를 해야 안전하게 공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주가가 고점에서 하락을 하게 되죠. 음봉 캔들이 나오고. 자, 그런데 이렇게 양봉 캔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단봉으로 된 양봉 캔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이 다음 봉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봉 캔들의 색깔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다수 사람들이 이제 봉 캔들이 바뀌는 걸 보고 진입을 하거나 아니면 또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은 이 조건을 양봉 캔들 다음 봉에서 매수하도록 로직을 짜놓은 상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양봉 캔들 뒤에 확인이 되고 난 이후에 진입을 하는 것이 적당한 선택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여기서 하게 된다면 이 손절 라인은 이 단봉 캔들의 저가입니다. 즉 양봉의 저가를 이탈하게 된다면 주가는 하락을 하겠죠. 자, 그런데
이 단봉 캔들의 저가를 지켜준다면 주가는 어때요? 변곡이 이 캔들로 인해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반등이 나올 가능성, 즉 눌림목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는데 이 저가를 이탈을 해가지고 양봉 캔들의 저가를 이탈을 해가지고 손절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매수를 하고 또 하락을 했을 때 분할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손절이 짧고, 그죠? 이 단봉의 저가이기 때문에 손절이 굉장히 짧거든요. 그래서 손절은 짧고 대신 수익은 길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하는 게 더 낫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무서운 게 있죠. 우리가 이 단봉 캔들의 저가를 이탈했을 때 팔고 나서 급등하는 경우, 자, 요런 상태를 말하는데요. 위 그림을 보게 되면은 요즘 들어 패턴을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양봉을 오히려 더 깨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좀 올리는 경우가 발생을 많이 해요. 자, 요런 패턴들이 요즘 많이 나오는데요. 보게 되면은 한 차례 이 양봉에 대한 페이크를 주고 오히려 그 다음 봉에서 올려버리는 이 양봉 캔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반등을 하게 되는 이 반등 캔들이 나오게 되어버려요. 자, 그럴 때 이 반등 캔들을 보고 다시 다음 봉에서 매수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그림도 많이 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죠? 자, 아무튼 그 눌림목에서도 거래량을 잘 참조를 해줘야 되는데 캔들뿐만 아니라 거래량도 우리가 눌림목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되었을 때는 거래량의 상태가 줄어들면서 이 캔들의 크기도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결국에는 거래량이 줄어들다가 이 변곡이 되는 캔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즉 음봉에서 양봉 캔들로 전환이 되었을 때 거래량도 이 줄어든 부분보다도 이 상회를 하게 되는 이 거래량이 나오고 나서 이 주가는 이렇게 상승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패턴들은 자, 이런 식으로 한 차례 페이크를 주고 가는 경우가 있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방면으로 또 생각을 해줘야 될 게 손절을 해도 날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칙대로 단봉 캔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매수를 할 수 있으나 손절은 짧기 때문에 손절을 하고, 그런데 이제 주가를 다시 봤을 때 다시 한번, 즉 이탈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양봉 캔들이 한 차례 나오게 되었을 때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은 이 양봉 캔들의 저가를 손절 라인으로 두고 이쪽 부분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자,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인콘이라는 종목인데요. 분봉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이 구간을 말하는데 이렇게 이제 주가가 한 차례 한번 한 18%, 19% 정도까지 급하게 올라왔죠. 그죠? 거래 대금도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종목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되었을 때 눌림목에서 공략을 해줘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음봉이 나오는 구간에서 매수를 할 필요는 절대로 없죠. 우리가 적절하게 조정을 받고 난 이후부터 음봉 캔들이 아닌 양봉 캔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즉 이러한 어떤 양봉 캔들이 나오고 난 이후에 매수에 들어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구간이 생겼을 때 이 다음 봉에서부터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손절은 이 양봉의 저가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손절을 하면 되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냈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변곡이 되는 양봉 캔들을 보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하는 양봉이 또 나오게 되었을 때, 바로 요 봉이죠. 이 다음 봉에서 매수에 들어가 가지고 3% 정도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프리엠스라는 종목인데요. 이번에는 3분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하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 매수를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급등을 하고 나서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되었을 때, 즉 양봉 캔들을 보고 매수를 하는 습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분할 매수하는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도 제가 이 종목을 매매를 했었나요? 요 구간에 매매를 했었네요. 자, 보게 되면은 어때요? 한 차례 매수를 했었지만은 변곡이 확인이 되고 난 이후 요 캔들 뒤에 나오는 이 봉 캔들 다음 봉에서 매수를 했었죠. 결과론적으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까지 반등이 나와버린 케이스입니다. 자, 5분봉 차트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자, 어때요?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적절하게 조정을 받고 난 이후 이렇게 양봉 캔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페이크성이죠. 이 양봉 캔들 나오고 난 이후에 이 양봉의 저가를 깼죠. 그런 다음 다시 양봉으로 말아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양봉 캔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이 다음 봉에서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이 파란 선이 2등분선이거든요. 주가는 적절하게 2등분선 근처까지 조정을 주고 반등, 즉 변곡이 되는 이 양봉 캔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매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도 제가 원칙대로 매수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약간 좀 일찍 들어갔었네요.
자,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제 블로그에 포스팅을 해놨습니다. 보충 설명된 내용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분명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